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제 채널은 테린이 아빠 주식 투자 서브 채널로서 해외 주식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채널입니다. 주로 미국 주식 투자 이야기를 많이 할 거고요.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GPT를 활용해서 분석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해외 주식이라는 게 이 보고서나 이런 거 막 읽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보고서가 저작권이 있기 때문이고, 국내 이제 보고서들은 거의 뭐 유료가 아니고 무료로 이제 풀려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뭐 태클은 좀 없는 편인데, 이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보고서를 뭐 찾기도 힘들고 제가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전자공시, 미국의 전자공시에서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GPT에다 집어넣고 GPT를 통해서 분석을 하면서 이 펀드 매니저의 시각으로, 국내 펀드 매니저의 시각으로 버핏이 왜 샀을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시장에 있는 다른 분들 영상을 보게 되면 그렇게 제 마음에 들게 뭐 이것저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누가 저처럼 이렇게만 해주기만 하면 제가 굳이 이제 미국 주식 영상을 만들 필요도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자, 이게 디스클레이머고, 자, 이 데이터를 제가 이제 긁어서 어디서 집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헤이코의 뭐 하이코든 뭐 헤이코든 이 하이코의 실적을 연간 단위로 이제 정리를 한 거고, 이걸 이제 보게 되면 이 회사가 멀티플이 최근에 이제 좀 높아졌죠. 근데 과거에도 멀티플이 싸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멀티플이 이게 평균이 뭐 55.8이었으니까 지금 이제 뭐 68 하더라도 미래에 이제 계속 이익이 그로스가 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ROE를 다른 데서 이제 뭐 FN 가이드 서비스를 해주는 HTS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은 ROE가 이제 2025년도부터 뻥 하고 점프를 합니다. 이게 또 유지가 되느냐, 경제적 해자가 있느냐, 장기 투자할 만한 뭔가가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갑자기 실적이 2024년도에 이렇게 점프를 할 수 있었느냐, 2022년 대비해서 2023년도부터 점프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으로 해서 뒤져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챗GPT한테 이거 자료를 주고, 자, 이거 연간 보고서 읽어라 라고 했고, 우선은 산업재다 보니까 얘네가 수주잔고가 있어요. 이 수주잔고를 한번 시계열로 보자 라고 했더니, 수주잔고를 2023년 10월 31일 파일 날짜예요. 파일 날짜 기준으로 이제 줍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여기서 여기까지 수주잔고가 뻥 튀었어요. 야, 그래서 야, 수주잔고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했냐, 언론 자료까지 뒤져가지고 봐달라 라고 했더니, 얘가 2023년도에 8월에 이 웬코 그룹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인수한 효과로 인해서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 애프터마켓 시장을 더 강화하게 되면서 수주 잔고가 증가하게 됐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기 부품을 애프터마켓 부품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야, 이게 그러면 새로운 어떤 신형 항공기라고 하고 구형 항공기라고 했을 때 이 신형 항공기 도입에 매출이 연동이 되는 건가? 라고 해서 물어봤죠. 어쨌든 뭐 신형 항공기든 구형 항공기든 항공기의 도입이 계속 증가해야 이 회사가 좋아지는 건데, 항공기 도입이 이제 증가할 거다라고 이제 이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사업부별로 쪼개줘 라고 하면, 얘가 이제 챗GPT가 그 PDF 파일을 읽어가지고 이제 쪼개줍니다, 매출을. 그래서 FSG 사업부랑 이제 ETG 사업부가 있는데, 이 FSG 사업부를 이제 분기 단위로 저는 이제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FSG 사업부가 2024년 1분기, 2분기, 3분기와 2023년 1분기, 2분기, 3분기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ETG 사업부는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FSG 사업부가 핵심이고 여기가 증가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애프터마켓 부품에서 얘가 OEM보다, 오리지널 부품보다 훨씬 저렴하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 그 다음에 MRO가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있고, 웬코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인수합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PMI라고 하는 얘기를 하길래, 야, PMI가 뭐냐라고 했더니, PMI가 이제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한테 부여하는 인증이래요. 그래서 얘네가 이 부품이 처음에 신형 항공기를 도입을 할 때는 오리지널 부품이 들어가고, 이게 국내에서 반도체 월덱스도 이제 비슷하긴 한데, 어느 정도 이제 AS 인증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 PMA 부품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PMA 부품, 미국 연방 항공청이 인증한 부품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항공사 입장에서는 오리지널 부품은 비싸니까 이 PMA 부품을 이제 도입을 하겠죠. 근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되는 어떤 그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웬코어라고 하는 그룹 인수하면서 이게 경쟁력이 더, 경제적 해자가 더 강화되면서 거기에 따라 이제 수주 잔고가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했어요. 야, 경쟁사들 매출이랑 비교하면 어떠냐라고 봤더니 이 트랜스다임이 훨씬 매출이 커요. 헤이코보다 훨씬 크고, 그 다음에 AAR이라고 하는 회사도 훨씬 이제 매출이 좀 크긴 한데, 이제 이거를 보니까 왜 그러면은 버핏은 트랜스다임이랑 AAR이 아닌 헤이코를 투자를 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 그 애프터마켓이랑 유지보수만 한번 뜯어가지고 한번 우리 따로 한번 볼래? 라고 했더니 이걸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은 얘네가 고객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고객사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막 검색을 해요. 했더니 자, 하이코는 상업항공사와 방위산업이 핵심인데, 이 미국 항공사, 국제항공사를 대상으로 FAA 승인 부품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위산업도 하긴 한다. 근데 트랜스다임은 방산 위주로 많이 해요. 그 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트랜스다임의 성장 그로스는 방산에 달려있지, 상업항공사의 입장에서는 방산은 오리지널 부품을 쓰지, 이 그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다고 오리지널 부품을 안 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이코처럼 이 PMA 부품, 애프터마켓에서 성장을 하려면 상업항공사 쪽으로 포지셔닝이 있어야 되는데 트랜스다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말은 또 정부의 어떤 그로스, 정부의 지출과 연동되고 있는 게 트랜스다임이기 때문에 버핏의 입장에서는 상업항공사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애프터마켓에 대한 이제 니즈가 더 있을 거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AAR의 경우에는 얘네가 부품이 아니고 MRO 서비스, 유지보수 수리 운영의 위주의 매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코는 수직 계열화되어 있고, 그리고 상업항공사의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고, 근데 AAR은 MRO만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부품과 MRO가 모두 가지고 있는 하이코가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2025년도에 왜 ROE가 2024년보다 증가한다라고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가 라고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해서 이제 막 물어봤죠. 그래 봤더니 결국 얘가 2023년 8월에 앵커를 인수를 하고, 지금 현재 회사가 인수합병 효과가 천천히 발현되고 있는 거다. 결국 이제 비용 절감, 공동 운영 시스템 구축하고, 그 다음에 둘의 어떤 합작으로 인해서 수주 잔고가 늘어나면서 원재료 구매에도 훨씬 이제 단가가 떨어지고,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버핏은 2분기 때부터 이 하이코를 산 게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면 PDF에서 읽어보고 인수합병 언제부터 반영이 됐냐라고 했더니 2024년 8월 4일에 이제 회계상에 반영이 됐다라고 돼 있고, 이거 그러면 너 이거 어떻게 샀냐, 인수자금 어떻게 마련했냐라고 했더니 뭐 하이코 클래스 A 보통주도 이제 발행을 했고, 그 다음에 선순위 무담보 채권도 있었다. 그러면 영업현금 흐름으로 부채 상환 스케줄이 얼마나 걸릴 것 같냐 라고 물어봤어요. 왜 이걸 물어보냐면, 야, 영업현금으로 얘가 부채 상환을 하게 되면 이자 비용이 이제 감소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주당 순이익이 더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이제 해석을 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자 비용 감소가 2년에서 3년이다 라고 하면 2025년, 2026년, 4, 5, 6년 이 3년 동안 이 회사는 영업 레버리지 뿐만 아니고 재무 레버리지도 발생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게 어떻게 왜 버핏이 샀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또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인수합병 효과로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 같다. 그게 통합 운영 효과 이런 걸로. 그 다음에 또는 원재료 구입을 이제 볼륨이 커지니까 더 유리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가 좋아지면서, 캐시플로우가 원래 좋은 비즈니스니까 인수했을 때 들어갔던 이자 비용 같은 것들, 영업 외달에서 뭔가 감소하면서 ROE가 개선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전방에 이제 항공기 시장 자체는 어차피 이제 금리 하락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의 항공기가 점점 많아지지 않겠냐. 이건 이제 장기적인 포인트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주 잔고가 더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보잉과 에어버스가 신형 항공기 인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잉이랑 에어버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수주 잔고가 10년치가 쌓여 있지만 그게 연간 인도할 수 있는 대수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에는 그 계속 이제 보잉과 에어버스가 신형 항공기를 인도하는 캐파가 막 증가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존 항공기의 애프터마켓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버핏은 해석하지 않았을까. 이거 완전 월덱스랑 비슷해요. 국내에서 보면. 국내에서 아마 버핏이 월덱스를 보고 애프터마켓 부품이라고 해서 샀으면 아마 참패를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비즈니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국내에 이런 비즈니스 하는 회사는 대부분 이제 대기업의 산하에 있거나 뭔가 좀 핏발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그리고 주주 환원이 없다 보니 투자할 만한 기업이 아니겠지만 미국에서 이 사업을 그 혼자서 운영하고 있고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 좀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이코가 이제 그럼 애프터마켓만 보자. 우리가 애프터마켓에서 비교했을 때 하이코의 상대적인 장점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부품군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있나 봐요. 그리고 인수합병을 통한 계속 이제 성장을 하는 DNA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OEM이랑 PM의 차이가 결국 AS가, 제가 이제 이거 물어보면서 이해를 하게 된 게, 야, 항공사가 혹시 OEM을 쓰는 이유가, 오리지널 부품 쓰는 이유가 AS 기간 때문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다 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S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항공기 인증을 받은, FAA 인증을 받은 PMA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궁금했던 것들이, 야, 그러면 2025년도에 막 항공기 대수나 이런 것도 막 물어봤더니 얘가 이제 그런 걸 찾지 못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건 미국 시장에서 3년에서 5년 정도 이상 되는 항공기 숫자 추이를 막 뒤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뭘 물어봤냐면, 야, 그러면 비슷한 회사들이랑 경쟁사들 한번 분석해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트랜스타임은 국방 위주로 하고 있다. 트랜스타임은 군사 방위 산업이니까 상업 항공기 부품은 이제 하이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야, PMA 하는 회사들, 이런 PMA 하는 회사들이 MRO까지 수직 계열화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이코처럼 MRO까지 수직 계열화하고 있는 회사는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상장사 중에 AAR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회사는 MRO 서비스 위주로 하고 있고, 이 부품 유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순 유통이에요. 이 유통은 OEM 유통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STS 액피데이션 그룹인가? 여기는 항공기 MRO 서비스랑 항공기 부품을 하는데, 여기도 PMA 부품이 아니에요. 애프터마켓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비상장 기업이고, 그 PMA 부품도 델타 에어라인은 항공사가 안에 내부에 PMA 부품도 좀 하고는 있는데, 이제 자체 MRO 서비스도 하고 하지만 이게 이제 뭐 상장된 그것도 아니고 부품 수도 많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장사 중에서 하이코가 이 애프터마켓의 강자구나, 이게 애프터마켓의 강자이고 이 시장에서 MRO까지 수직 계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버핏의 입장에서는 인수합병 효과에 따른 수주잔고 증가, 그 다음에 원가 절감, 그리고 이자를 발생하는 부채를 계속 상환해 나가는 어떤 캐시플로우, 이런 거를 바탕으로 바텀라인이 이제 개선되는 한 2년 3년간의 흐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형 항공기,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물어봤어요. 혹시 하이코가 신규 항공기 위주로도 부품을 나가냐 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해요. 거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결국 이제 제가 봤을 땐 기존 항공기가 노후화되고 있는데, 지금 보잉과 에어버스가 연간 인도 가능한 대수는 정해져 있고, 그러니 항공사들은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항공기 수요가 있고 하니까 항공기를 이제 기존 항공기를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그 항공기의 부품을 애프터마켓으로 지금 돌려서 이제 커버링을 하고 있는 시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이유가 있고, 그 구조적인 이유가 수주 잔고라는 걸로 드러나고 있는 데다가, 얘네가 이제 그 인수합병 효과를 통해서 이 수주 잔고가 급증하고 있는 모습들로 버핏은 이 회사가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하는 걸 2분기에 확인하자마자 주식을 산 게 아니냐, 1분기 보고서를 보고 확인하고 주식을 산 것 같다. 왜냐면 그때 이제 수주 잔고가 급증을 했거든요. 2024년 4월 30일 날 보고서를 보고 수주 잔고가 급증을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아, 얘가 인수합병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현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주식을 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4월 30일 날 이제 보고서를 보고 아마 샀겠죠. 그래서 6월 말에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자료들이 이 버핏이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이라고 해서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뭐 7월 8월에 이제 오픈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하이코가 캐시플로우랑 비즈니스 구조가 이 MRO랑 수직 계열화되어 있고 이 PMA라고 하는 애프터마켓 시장에 대한 성장 이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고 약간 경기를 덜 타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버핏이 잘 골랐다. 이 국내에는 이런 비즈니스가 없는데 참 이제 매력적인 시장이 미국에 있다. 그래서 하이코를 산 이유를 이제 나는 인정한다. 어차피 이걸 또 어떤 분들은 비싸다라고 할 텐데 얘는 비싸지 않은 적이 없다. 평균 멀티플이 55배니까 이게 2025년, 2026년도를 들어가면서 멀티플이 55배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로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코를 본주랑 A주가 있는데 결국 이제 A주를 사더라고요. A주를 산 이유가 이제 A주를 사게 되면은 좀 더 싸게 사는 거니까 훨씬 이제 밸류를 싸게 이제 접근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어차피 의결권이 뭐 핵심이 아니라고 하면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버핏이 저는 이제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다. 버핏스러운 어떤 선택이고 저도 이제 이 정도의 어떤 비즈니스 구조에다가 최근에 이제 수주잔고 증가하는 거 계속 팔로우업 해나가면서 야, 이 정도 회사면 수주잔고 증가하는 거를 계속 분기보고서로 체크를 하면서 내가 끌고 갈지 아니면 중간에 던질지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는 있겠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하이코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자료 던져놓고 하나씩 질문하면서 피드백 받아보면서 회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뭔가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